여기 하니까. 자, 오늘은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 문제 해설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거 설명하면서 앞에 설명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번 반복해드리고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들어보시고, 내가 봄나무 안 배웠다 하신 분은 봄나무를 잘 들어보시고, 뒤에 실수를 안 배우셨다 하신 분은 실수를 좀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보자. 1번.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은 봄나무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 나무는 어떤 계절에 있는 나무? 봄에 있는 나무에 대한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 봄이라는 계절에 나무의 모습을 보니까 그 나무가 뭘 견디고 있더라? 눈보라랑 어떤 눈보라나 여기 있죠? 비라 해야 되나? 네. 자, 여기에 있는 눈보라나 빗방울은 나무에게 가해지는 시련과 고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견디고 있고요. 이런 것 때문에 나무는 몸이 아파요. 또한 나무는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이 물이, 그죠? 몸속에 있는 물이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한다. 그죠? 한사코 나가고 싶어 한다.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었고요. 그죠? 이 상황일. 자, 이 물이 한사코 자기 몸 밖을 나가고 싶어 하는 것도 나무를 괴롭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 살아있는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며 봄이 오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스스로 얘기했던 말들이 스스로를 들볶았기 때문이다. 이게 나무가 괴로워하는 상황 2가 돼요. 그런데 이런 시련과 고난,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나무는 결국 뭐를 피워내더라? 이파리를 피워내더라. 이때 이파리라는 건 뭐예요? 이런 시련과 고난을 겪어서 이겨냄으로써 얻어내는 가치 있는 것 이었죠? 가치 있는 것. 그래서 이런 것을 견디고 가치 있는 것을 피워내는 나무의 모습을 보면서 뭐 하고 있다? 나무에게서 뭐를 발견하고 있다? 어떤 숭고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고요. 이 나무를 그러므로 뭐 하고 있다? 예찬하고 있다. 칭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무는 몸이 아팠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무슨 법이 쓰이고 있다? 의인법. 이게 이 내용 다예요. 이 시의 내용 다입니다. 끝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알겠죠? 자, 그래서 1번 가서 그런 제가 앞서 해드렸던 말들이 그대로 문제로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나무의 모습을 사람의 빗대어 표현했다.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인법. 그렇죠. 의인법. 그렇기 때문에 이 시에서 가장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로다? 의인법입니다. 의인법.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2번 나무가 고통을 견디고 있나요? 네. 네, 맞죠? 소중한 것을 얻어내고 있나요? 네. 이때 소중한 게 뭐예요? 이파리. 네. 그죠? 그러니까 맞고요. 자, 3번 봄에 대한 내용이죠? 이파리를 피워내고 있죠? 네. 자, 속마음에 대한 얘기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어적 표현, 반어법 배운 적 있다 없다? 여기엔 반어법이 없어요.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자, 겨울을 이겨내고 있어요. 그죠?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봄이 되어서 이파리를 피워내는 그 과정에 대한 노래가 바로 뭐다? 이 봄나무라는 시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 나무의 상황, 나무를 아프게 하는 원인. 그죠? 나무의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내가 아까 그 상황 1, 상황 2라고 쓰면 안 되고 원인 1, 원인 2라고 썼어야 되는구나. 자, 상황은 이게 눈보라하고 빗방울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뭐 하고 있다? 몸이 아프다라는 게 나무가 겪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죠? 원인은 뭐와 뭐 때문에? 눈보라 빗방울. 물과 눈. 말 때문에. 그죠? 내 나무 몸 밖을 나가려고 하는 물과 그 다음에 내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 들볶았기 때문에 나무가 아픈 원인이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알겠죠? 상황은 눈보라 빗방울 몸이 아픈 상황이다. 그 아픈 원인은 뭐 때문이다? 물과 말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은 뭐를 했어요? 아플 때마다
그렇지. 이파리를 피워냈죠. 이게 내용 다예요. 그죠? 이 내용이 바로 뭐라고요? 예, 겨울을 이겨낸 나무가, 그죠? 눈보라와 빗방울을 이겨낸 나무가, 예, 물과 말에 의해서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낸 나무가 봄이 되어서 이파리를 피워내는 거죠. 그죠? 아플 때마다 나무가 한 일은 이파리를 피워낸 거였거든요. 그 과정은 예, 뭐를 얘기하게 된다? 소중한 것을 얻어내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5번, 4번, 3번이 다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5번, 4번, 3번 정도의 내용만 기억하고 계시면 봄나무를 틀릴 일이 없어요. 예, 이 내용이 다거든요. 예, 알겠죠? 예, 그래서 실제로 봄나무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되지 않는 편이에요. 예,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많이 나와봤자 3문제 정도? 예, 보통은 나오는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에 나타난 예, 나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입니다. 자, 바람과 외로움을 견뎠다. 그런 내용이 있다 없다? 없나? 있다. 그렇죠. 바람과 외로움을 견디고 있죠? 예, 그래서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예, 1번은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자유를 찾아 떠나려는 물을 응원한다. 물을 응원하고 있나요? 아니요. 예, 물은 뭐예요? 아픈 원. 그렇죠. 아프게 예, 아프게 하는 원인이에요. 아프게 예, 하는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원이 틀렸죠? 정답은 2번. 그죠? 아플 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이파리를 피워냈다고요.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 그대로죠? 자, 그 다음에 4번. 봄이 오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들이 예, 들볶 가서 괴롭혔다. 예, 그래서 나무가 아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 눈보라와 빗방울에 얻어맞아서 예, 오래전부터 근지러워 아팠던 상황이 바로 뭐다? 예, 나무가 놓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겨울에 대한 얘기죠.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시련과 고통을 인내하고, 그죠? 빗방울과 눈보라를 인내하고, 그죠? 말이 들뽑고 물이 문 밖을 나가려고 하는 것을 견뎌내고, 나무가 성취한 결과는 뭐예요? 예, 너무 쉽죠. 그래서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예, 너무 쉬워서. 자,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시에서 기억과 같은 표현, 기억은 무슨 법? 네, 여기서 물어볼 만한 건 뭐밖에 없다? 의인법밖에 없어요. 의인법. 당연히 의인법 물어보는 거고요. 자, 반대로 표현한다. 무슨 법에 대한 설명? 예, 반어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어순을 바꿨다. 혹시 아나? 조성 힌트. 그래요. 초성 힌트. 저도 모를 것 같긴 한데. 낙처. 예, 그거 말고요. 네, 도치입니다. 네, 도치법이에요. 도치법. 예, 위치를 바꿈으로써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한다. 수업을. 이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남아요? 수업을. 이란 말이 남죠. 예, 도치법이 강조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했다. 이게 바로 뭐에 대한 표현? 예, 의인법에 대한 예, 표현이 되겠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거 혹시 아나? 서로 어울리지 않는 말을 결합했다. 저거 관련 표현? 네? 아닌가? 뭐 비슷하긴 하네요. 나름대로. 예, 우리 배웠던 거 논리적으로 모순된 말. 반어법 나왔으니까. 역설. 그렇죠, 역설법. 네,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역설법 나와 있죠 밑에. 자,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가보도록 하죠. 자, 이 시를 감상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심리적 체험으로 알맞지 않아서, 자, 이거는 이 시에 대한 설명 그냥 고르시면 돼요. 자, 나무가 시련을 견디는 발상이 인상 깊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맞죠. 뭐 크게 이상한 얘기 없고요. 네, 2번 의인화. 그죠? 3번에 고통, 시련, 숭고함. 아까 다 했던 키워드들이죠? 예. 그 다음에 4번 아픔을 극복하고 이파리를 표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다. 예, 크게 상관없죠? 예. 자, 5번 상처를 보듬어주는 눈보라와 빗방울. 아니. 눈보라와 빗방울의 나무를 같이. 아프게 들볶게 되죠. 그죠? 예. 이렇게 보시면 근지럽게 하죠. 근지럽게 정확히는. 예, 그렇기 때문에 보듬어준다라는 표현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5번.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를 읽은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나무는 몸이 아팠다 해서 나무의 상황이 드러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잖아. 나무 아파하고 있잖아.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맞죠? 자, 2번 나무의 모습을 통해 인간의 삶을 표현했다. 결국 이거는 나무에 대한 얘기다, 인간에 대한 얘기다. 인간. 예, 인간에 대한 얘기다. 뭐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고요. 자, 3번 물의 입장에서 시를 전개하고 있나요? 아니에요. 누구의 입장이요? 나무. 나무의 입장이요. 나무를 사람처럼 표현하고 있는 의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예, 물의 입장이 아니라 뭐다? 나무의 입장이다. 예,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결국 영어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다? 시련을 겪고 있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그런 사람에게 참고 견디면 어떨 수 있다? 너도 나무처럼 뭔가 소중한 것, 뭔가 가치 있는 것을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시험기가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참고 견디면 좋은 시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물론 못 얻을 수도 있지만, 알겠죠? 그 다음에 보면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이라는 부분이 나무가 스스로를 격려하는 모습이 구체적으로 생생하게 다가왔어. 뭐 이런 표현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니네요. 자, 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이 시에서 전달하는 의미가 뭐냐, 주제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고요.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제가 원래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앞에 블라블라 다 떼고요. 주제만 쓸게요. 시련과 상처 속에서도 인내하며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 시의 주제이자 의미입니다. 됐죠? 맨날 배웠던 거잖아요. 계속해서 눈보라 빗방울, 말과 물 때문에 아픔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면서 가치 있는 것, 이파리를 피워내는 나무의 삶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다. 이건 단순히 나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심리적 체험을 통해서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인간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결국 어때? 1번부터 7번까지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봄나무라는 시는 크게 어렵지 않은 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들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감사드리겠고요. 8번을 가보자. 실수입니다. 자, 8번. 이와 같은 글 무슨 글이라고 한다? 스필. 수필. 자, 수필의 가장 큰 키워드는 뭘 쓴 글? 경험. 그죠? 정답은? 2번. 경험이 체험으로 머리 바뀌어져 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번 같은 경우는 뭐 설명문에 가깝고, 그죠? 2번은 주장하는 글, 논설문, 그죠? 4번은 운율이니까 시. 고마워요. 그 다음에 5번은 알림받은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사실의 신속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쓴 글이다. 이거는 알림문 같은 거니까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9번으로 가보죠. 9번으로. 자, 가문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문하는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여기 편지가 나오는 거니까 누구의 일화? 그렇죠. 곽희원의 일화랍니다. 그죠? 아내한테 실수로 편지를 어떻게 보냈어요? 흰봉투. 아니 흰 종이. 네. 아무 내용이 없는 흰 종이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했다, 안 좋아했다? 좋아요. 감동 먹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곽현의 실수로 아내는 오히려 행복한 오해를 했다. 이거 속담으로 뭐라고 한다? 꿈보다 행복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곽현의 아내에게 편지 대신 흰 종이를 보냈죠. 그죠? 자, 곽현의 아내는 남편의 편지를 보고 기분이 좋았어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가 의도치 않은 실수가 어떤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좋은 결과를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수가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일반적으로 실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실수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기억은
꿈보다 해모. 그죠? 니은은 우물가에서 승용을 찾는 격. 예, 둘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네, 속담이네요. 우리 지난 학기에 배웠죠?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등산. 그죠? 네, 거기서 배웠던 부분이요. 자, 그래서 1번 기업과 니은은 모두 상황이 적절하죠? 예. 그 다음에 2번 기업은 예로부터 전해오는 짧으면서 교훈을 담고 있는 말이다. 뭐 괜찮습니다. 괜찮은 말이고 네, 속담에 대한 설명이고 3번 예, 꿈보다 해몽의 뜻이라 하찮거나 안 짜는 일을 그럴듯하게 돌려 생각하여 좋게 풀이한다 라는 게 바로 예, 기억의 뜻풀이고요. 니은 우물가에서 승용을 찾는 격이라는 건 일의 순서를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자, 5번은 뭐에 대한 설명이야? 둘 이상에다가 새로운 뜻. 그렇죠. 예, 이거 나올 줄 알고 아까 얘기했나요? 네, 관용편이에요. 그죠? 이거 여러분들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의 연장선이네요. 네, 정답은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인가요? 자, 글쓰기에 대한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글쓰기는 어떤 사람이다?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적게 하는 사람? 많이 하는 사람. 왜 나는 실수를 많이 한다? 덜렁거리기도 하는데 뭔가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주변을 신경 쓴다 못 쓴다? 못 써서 실수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번 어떤 일에 집중할 때는 실수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네, 자신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고치기 위해 노력해요? 여기서는 실수를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고쳐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요. 이거 정답으로 잘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왜? 이건 보통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건 일반적 통념이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글쓴이는 이 실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다 다르다. 달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는 얘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에 대한 얘기예요. 자, 발 빠르게. 뭐예요? 무슨 표현? 네, 관용 표현이요. 이게 관용 표현이죠.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한다라는 뜻이죠. 자, 1번 글쎄 생각하는 각박한 세상의 특징이요. 빨리 변하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수하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이 글쓰기는 그런 여유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고 2번 어떤 일을 대처하는 데 있어 날래고 재빠르다 라는 뜻이에요. 발빠르다. 3번 과학형과 나의 실수가 가져다 준 의외의 수학이 발빠른 거예요? 아니죠. 자, 내가 가져다 준 의외의 수학 같은 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뭐를 준다? 마음에 여유와 여백을 준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예, 이 발빠른 거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네, 정답은 3번. 그죠? 4번에 관용 표현에 대한 뜻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는 교육제도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한다. 와 같이 활용할 수 있죠. 그죠? 빠르게 변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14번입니다. 이 글의 의도는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1번 실수와 관련한 통념에서 벗어나 글쎄의 시각이 인상적이었어. 자, 실수와 관련된 통념이 뭐예요? 실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 그렇죠. 그게 통념이라고요. 네,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2번 실수의 삶에 여유를 주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깨달음의 마음이 남아. 맞나요? 이게 이 글의 주제죠. 네, 맞는 얘기예요. 네, 실수는 여유를 준다. 자, 3번입니다. 나도 글쎄와 같이 실수한 경험이 있어서 글쎄의 생각에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죠. 여러분 실수 안 하시는 분 없으니까. 자, 4번 실수에 대해 글쓰기의 관점을 통해 실수를 되도록 줄여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어. 자, 실수를 되도록 줄이자라는 게 이 글의 얘기였어요? 아니죠. 실수해도 된다. 괜찮다. 네, 라는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1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을 참고하여 실수를 바라보는 글쓰기의 관점을 쓰시오 라고 했네요. 써보죠. 글쓰기의 관점은 일반 사람들의 실수에 대한 통념과 속념에서 벗어나요. 예, 이걸로 씁시다. 자, 실수는
우리의 삶에 여유를 주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등 긍정적인 면이 있으므로 실수를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아, 오랜만에 글씨 많이 쓰네. 나 영상 찍는 거 아니면 안 쓰는데. 됐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있는 소설에 대한 얘기 좀 마무리하면 끝날 것 같아요. 이거 좀 하고 뭐 많이 하면 이 다음 페이지 정도까지만 살짝 나가면 될 것 같네요. 못 쓰신 분 없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뭐에 대해서 배워볼 거냐? 앞에서 시하고 수필을 배웠으니까 이번에 뭐? 소설을 배워볼 겁니다. 소설. 알겠죠? 자, 여기 소설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되는 점이 뭐냐? 앞에서 실수라는 작품과 봄나무라는 작품은 나의 심미적인 체험을 어떻게 문학작품으로 형상화했는가를 보시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냐? 소설에 담겨있는 과거의 삶을 여러분들 발견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을 읽으면서 그때 당시의 과거의 삶이 현재의 삶과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지가 중요하다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문학작품에는 뭐가 반영되어 있다? 과거의 삶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학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그와 관련한 뭐가 담겨있다? 가치겠지 뭐. 가치가 담겨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박시장이라는 옛날 소설을 읽어볼 건데요. 고전소설을. 그 고전소설에서 어떤 가치를 다루고 있는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단원에서. 자, 그래서 문학작품의 작품에 배경되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이를 잘 고려해야 돼요. 그럼 박시전은 언제가 배경이다? 조선시대가 배경이고요. 아, 너네 한국사 다 했나? 조선시대까지? 아, 1학년 때 세계사 하나? 아, 2학년 때? 아, 예. 이게 그래서 배경이 언제냐면 조금만 스포를 하면 우리나라에 양란이 있어요. 굉장히 큰 조선시대 전쟁 두 번이 있거든요. 한 번은 임진왜란이고요. 1592년에 일어났던. 예. 그 다음에 제일 큰 전쟁은 신미양요, 병인양요 빼고. 병자호란. 네, 병자호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알고 나서 이 작품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거 관련해서 병자호란이 뭔지는 알죠? 몰라요. 병자년에 오랑캐가 난을 일으켜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와요. 예, 그래서 어디서 싸워요? 미안해요. 예, 남한산성에서 싸우게 되고요. 예, 왕은 누구예요? 인조예요. 예, 그래서 인조가 절을 7번 하죠. 예, 남한산성 문을 열고 항복을 하러 나와서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 엎드려서 절을 7번 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3학년 때. 자, 창작의도 가볼게요. 자, 창작의도에는 항상 뭐가 담겨있다? 그 당시에 작가가 살았던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작품을 반영된 과거의 삶을 파악할 때 이런 거에 주목해야 된다. 시대상에 반영된 소재, 그 당시에를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 단어들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대화나 행동,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삶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이해하는 방법은요.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을 파악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오늘의 삶과 비교해야 됩니다. 그죠? 조선시대 때랑 지금이랑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과거의 삶을 다룬 작품을 바탕으로 오늘날을 뭐 해야 된다? 결국은 그렇게 비교함으로써 성찰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나 교훈 같은 걸 생각해서 성찰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작품을 읽어내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관련지어서 비교해서 성찰하면서 읽었을 때 장점은 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성찰이죠. 그 다음에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보편적 가치 같은 게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도덕 시간에도 나오는데. 일반적. 네,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인권. 너네 도덕 시간 지금 인권 배우고 있구나. 인권 좋아요. 인권 같은 것도 포함이 돼요. 좀 더 단순한 것도 있는데, 러브, 피스, 사람과 프리덤. 자유. 놀랍게도 영어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보편적 가치예요. 그죠? 아니면 너네 세계사 배웠으니까 네폴레옹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3대 가치를 기치로 세우잖아요. 프랑스의 파란색, 흰색, 빨간색의 의미. 돈. 평화, 자유, 사랑, 이퀄리즘. 평화. 아닌데? 평등, 네, 평등. 마지막 하나, 러브랑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단순한 사랑은 아니고 널리 두루 사랑하는 거. 세계 촌. 지금 널리 두루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해요. 시박사. 그러면 널리 두루 사랑하는 건 뭐겠어? 차별. 아니, 박사라니까. 사랑이 한자로 뭐야? 그러면 해서 세 가지입니다. 그것도 보편적 가치야. 야, 뭐 대화가 통해야 뭔 얘기를 하지? 야, 너네 배웠다며 세 개 다. 그러면 저기만 배웠나? 그 영국의 권리장전 막 이런 것만? 안 배웠어. 선생님. 네, 넘어갑시다. 솔직히 말해 중국이랑 일본 말고 아는 게 그래, 중국어. 일본은 알아? 조금 메이지 유신만?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그거보다 훨씬 전에? 맞고 마푸. 야마토. 야마토. 그렇군요. 도쿠가와. 그래. 갑자기 대화가 통하네. 아는 거 나오니까. 좋아요. 자,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아는 게 그래. 훌륭해요. 자, 문화작품에 맞는 삶의 모습에 닫힌 가치와 시대의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된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때의 가치와 지금의 가치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인간의 삶의 보편성과 특수성. 그러니까 그 당시의 특수성이 있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별반 다름없는 보편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보는 뭐를 넓힐 수 있다? 안목을 넓힐 수 있다. 이런 거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자, 문제 풀고 마무리해보자. 오늘. 자, 1번 같이 가봅시다. 자, 1번. 1번.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에는 그와 관련된 가치가 담겨있다. OX. 5점. 자, 2번. 작품의 창작 의도를 파악할 때는 작품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고려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네.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에 관련된 과거의 삶에 집중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을 알맞지 않은 것은 자, 과거의 삶 파악하기. 맞아요. 과거의 삶이 오늘날의 삶에 주는 의미를 생각하기. 맞죠? 작품에 따른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을 비교하기. 맞죠? 작품 소재, 인물, 사건 등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기. 5번 작품에 드러난 과거의 삶이 수준 낮은 문화로 평가하기. 아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죠.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미안해, 3번까지만 할게. 왜냐면 앞에 오늘 좀 한 5분, 10분이 그냥 날아가서. 자, 과거의 삶이 드러난 작품을 오늘날의 삶과 관련해서 감상했을 때 장점은 안목을 넓힐 수 있고요. 성찰할 수 있고요.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죠. 정답은 5번.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과거의 삶을 비판하려고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죠.